그러면 이제 중소형 반도체, 네. 중소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K시텍, 작년 11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나와서 설명드린 시점부터 100%가 넘어갔고요. 그러면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지 않고 K시텍 11월 달에 설명드릴 때 보면 일단 밑에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이 먼저 증가를 했던 측면이 있고, 그리고 뒤에 설명을 드리지만 공시, K시텍이 상승할 수 있는 공시가 나왔고요. 요게 있는데 일단 월봉 상단 돌파를 하지 않고 월봉상 낮은 위치에서 거래량이 증가를 하고 있는 종목들 보게 되면 뭐 윌덱스나 유니셈, ENF 테크놀로지 이런 애들은 아직 상승하지 않은 위치에서 거래량이 증가가 돼 있다. 그러니까 뭐 반도체 중소형주 쪽에서는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대신 K시텍처럼 뭐 명확하게 상승한다 나 이런 공시가 나온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K시텍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정력 공시를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공시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많이 못 보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만 셔츠를 또 준비를 해서 왔거든요. 요 부분 보면 공시에서 요렇게 차트가 나오거든요. 보면 최대 주주 고스테시가 이제 주식이 103만 주 줄었다. 근데 왜 줄었느냐 취득방법 봤더니 정렬하고 명확히 딱 써져 있죠. 네. 그리고 96만 주도 남아있다. 네. 아직 명확히 표시가 돼 있고, 그걸 고상글 씨, 고유현 씨한테 수정, 이 사람은 정렬을 받았다는 거죠. 네. 명확하게. 그래서 보통 나이 보면 한 32년 정도 차이가 나요. 같은 곳이고. 아, 이러면 경영권 승계일 수 있다. 네. 이렇게 공시만 보더라도 사실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게 이렇게 표시를 해주니까요. 그래서 공시 시스템을 살피면 크게 갈 수 있는 종목.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 공시라는 개념을 놓고 주식을 바라보면 또 다른 시각들이 보이고, 이런 시각들이 주도 섹터에 맞고 또 거래량도 증가가 되고 실적도 밝히는데 이런 공시까지 나왔다. 안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사실 주식시장에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사실 많은 분들이 다 수익을 내면 좋지만 많은 분들이 손실 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러신 분들이 대부분은 다 차트 공부는 다 하셨은 분들이에요. 차트 공부를 다 했는데 많은 분들이 손실이 나왔다. 그러면 그거 외에 다른 뭔가를 가지고 있을 때 성공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차트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면 거기에 나는 다른 뭔가가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시고, 그게 없다면 이런 공시 공부를 하시면 또 다른 하나의 무기가 생기고 또 주식이 다른 시각으로 보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다음 공부는 이런 공시에 대해서는 어쨌든 주식시장에 들어왔다면 이쪽은 어떻게 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네. 그래서 또 공시 공부가 또 시작하기 생각보다 어려우신 부분들, 이러신 분들은 또 제 유튜브에 한번 들어오시면 네. 제가 또 다양한 공시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또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공시를 한번 보여드리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뿐만 아니고 다양한 공시 케이스들이 있으니까요. 제가 또 지난번에도 또 하나 케이스들 설명을 드렸듯이 공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래서 반도체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대표님 이거 반도체 좀 질문 좀 예. 드릴까요? 그 2년 상승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뭐 그런 것도 나올 수 있나요? 대략 뭐 지금 주가 수준에서 몇 %까지 볼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나요? 목표 주가? 목표 주가는 사실 조금 어렵고 목표 주가가 사실 어려운 대신 기간이 나와 있으니까 네. 이제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꼭 참고 상승을 사실 뭐 100%, 200%, 300% 가더라도 기간 동안은 꼭 참고, 그래서 딱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지난 이제 대세 상승장에서 주도주가 뭐 한 20배 상승을 하고 그랬으니까 그것도 네. 뭐 작은 기업이 아니고 현대중공업이 그렇게 움직였으니까요. 네. 그리고 뭐 10배씩 가는 것들도 많았으니까 이번에도
뭐 최소한 5-6배는 봐야 되지 않을까. SK 하이닉스가요. 예, 한 2년 3년 본다면. 야, 그래요. 예, 그렇게 해서 그 기간 동안 사실은 보유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주가가 흔들리고 하지만 참고 와. 2년 이상 보유한다는 개념으로 대세 상승장은 뭐 대형주는 다른 거 없습니다. 주도주 하나 싸고 입 꽉 깨물고 보유해서 가는 게 승리하는 방법이니까요. 그러면은 아까 이제 그 반도체 그 대형주에서 대장주는 SK 하이닉스를 꼽아주신 거고 예. 삼성전자도 삼성전자도 부대장 봐야 잘하고, 되죠. 부대장으로. 예, 보통 앞에 제가 현대중공업이 뭐 30배 상승을 했다 이랬죠. 그때 뭐 다른 뭐 현대제철이라든가 다른 화학주, 다른 조선주들은 10배, 15배 갔으니까요. 네. 그거보다는 못 갔지만 엄청 상승을 했다. 네. 그런 측면에서 SK 하이닉스가 가게 되면 또 삼성전자도 당연히 반도체 시각에서 간다. 그래서 상승 탄력은 항상 상승이 나올 때는 SK 하이닉스가 상승 탄력은 좀 더 강했고요. 하락을 할 때 하락 방어는 삼성전자가 좀 더 강했고요. 네. 그런 측면이 있고 하지만 뭐 방향성은 똑같이 움직였고요. 그렇군요. 네, 대표님 그러면 이제 반도체 정리해 주셨는데 다른 섹터나 주식도 있을까요? 네, 그래서 보면 일단 자동차 섹터. 그래서 자동차 섹터를 먼저 한번 보면 지금 중국을 제외한 자동차 섹터에서는 사실 다음 시장이 전기차니까 전기차 시장에서 얼마나 성과를 내냐가 자동차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면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 판매에서 보면 현대 기아차가 작년에 4위를 했어요. 네. 미국 시장만 놓고 보면 2위를 했고요. 네. 그런데 이게 미국 시장에서 보조금을 못 받는 상황 속에서도 2위를 했고요. 그런데 올해 말부터는 미국 시장에서 보조금을 받아요. 그러면 보조금까지 이제 더해지면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는 더 약진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올해 말부터 현대차 그룹이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한다. 이건 엄청 큰 모멘텀이니까 이 모멘텀을 타고 자동차는 상승을 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미국 시장에서 뭐 탑4 모델 판매 모델을 보면 현대차 아이오닉 5가 6위를 했고요. 그 밑에 10위권에 기아차도 있고 종합적으로 뭐 랭킹에 들어가는 차종들이 있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2위까지 미국 시장에 신차 판매를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앞에 말했지만 보조금까지 더해지면 뭐 홍보하기도 좋고 네. 보조금 다른 애들은 다 보조금을 받고 판매를 했는데 이제 보조금을 다시 받는다. 그러면 더 약전. 이 호재는 엄청 큰 호재니까 이걸 바탕으로 일단 현대차, 기아, 자동차 탑픽주들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 전기차 관련주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또 대표적으로 현대 기아차들은 미국 판매량이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미국 판매량이 길게 보면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도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2024년, 2025년 보조금 받으면 좀 더 상향 쪽으로 간다. 그러면 주가는 상승할 수 있는 바탕이 돼 있다. 그리고 사실 요번에 정부 정책 네. 저 PBR 정부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자동차주들이 사실 크게 움직이지는 못했어요. 그 움직이지 못했던 배경 중에 하나가 정거사 리포트 작년 11월 달에 나온 리포트들인데 보게 되면 2023년 뭐 실적이 워낙 좋았다가 올해 실적이 둔화된다. 피크아웃 된다. 이게 영향을 미치면서 사실은 지수가 좀 지지부진했는데 네. 밸류 프로젝트를 타고 움직였는데 그거 밸류 프로젝트만 가지고 움직인 건 아니에요. 네. 정말 뭐 실적이 이렇게 또 한 24% 감소할 거다 보면 주가가 안 움직이겠죠. 하지만 이렇게 감소한 게 아니고 리포트와 다르게 1월에서 2월 달 사이 자동차 판매량 보면 작년 대비 마이너스 0.9%예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작년 그렇게 좋았던 실적만큼 지금 실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적이 작년에 올해 나빠질 거라고 보고 안 움직였는데 올해도 작년만큼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면 이제 작년에 못 갔던 것도 더해서 움직일 확률이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주에는 뭐 팁으로 드리면 매 영업일 중에 매월 1일 날
현대차, 기아차는 자동차를 얼마나 팔았는지 전달에 그걸 항상 공시를 올려줘요. 네. 이 공시만 보면 사실 많이 팔았다 적게 팔았다 나오면 실적 예상이 되니까요. 그래서 자동차주 관심 있으신 분 또 자동차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매월 첫째 날 공시에 올라오는 자동차 판매라 이거 모르고 자동차주 들고 있으면 안 되니까요. 이런 것들도 공시의 일부니까 반드시 뭐 이런 것들은 참고하시고 대신 2월 달까지 보면 작년만큼 팔았다. 네. 그러니까 실적 피크아웃은 좀 뭐 약하고 또 사실 작년에 실적이 워낙 좋았으니까요. 그러면 그 정도만 실적이 나오더라도 전고점 넘어가야 되고요. 현재 월봉 차트를 보면 현대자동차 그룹 월봉 차트가 월봉 상단에 와 있습니다. 네. 지금 월봉 상단에 와 있는데 지난 2011년 그다음에 2020년 2021년 상단 때보다 실적은 훨씬 잘 나와요. 여기에서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도 훨씬 잘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정부가 또 밸류 프로젝트로 밀어주고 있어요. 네. 그러면 여러 번 시도했는데 이번에는 전고점을 돌파할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신고가가 돌파되고 움직일 때가 또 주가 상승에 있어서 무서울 때니까요. 그래서 이거 하반기로 보면서 돌파 상승 신고가를 좀 내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게 지금 보는 시각이고요. 네. 그래서 현대차 관심을 뭐 한번 가져볼 때다. 또 뭐 대형주는 늘 말하지만 오늘 샀어 내일 수익 내는 게 아니고 한번 사면 꾸준히 간다 생각을 하는 그렇게 보면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위치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여기서 더 하자면 여러분들이 테슬라가 워낙 좀 하락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 자동차주들이 어렵겠다 생각을 하는데 제가 GM 제너럴 모터스 차트를 가져왔는데 생각과 다르게 지난 10월부터 60% 상승이에요. GM은 또 그러네요. 예, 그래서 너무 또 테슬라 쪽으로 보고 우리 현대차를 같이 겹치면 어렵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GM 쪽으로 보면 뭐 어떻게 보면 테슬라보다는 GM 구조하고 현대차 구조, DL 전기차 뭐 같이 돼 있는 게 비슷하다고 보면 미국 시장에서도 소외되는 건 아니다. 그러면 앞에도 말했지만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뭐 지난 2월 달에 현대차를 가장 많이 매수했는 게 밸류 프로젝트만은 아니다. 또 자체 또 미국 시장에서 GM 상승했던 이런 것도 바탕이 돼 있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렇게 보면 현대차 관심 가질 수 있는 포인트가 2월 달 외국인들이 역대 최대 매수 들어올 때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다. 그 다음 하반기에 미국에서 전기차 생산 나오는 큰 호재가 있다. 또 주식이라는 게 호재가 있을 때 호재가 발현될 때보다는 호재를 가지고 있을 때 상승을 하니까 기대감으로. 그 다음 지금 저 PBR 밸류 프로젝트가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슈가 매달 나올 확률이 있다. 네. 그 다음 미국 시장에서도 GM이 강세다. 이렇게 보면 뭐 현대차 대형주 자동차에 대해서는 한 번쯤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러면 중소형주로 가보면 이제 중소형주에는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 뭐 현대차하고 같은 개념에서 일단 작년에 호실적이 나왔고 그다음에 저 PBR로 밸류 프로젝트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미국에서 현대차 그룹이 올해 말 전기차 생산을 하니까 미국의 공장 진출 같이 돼 있는 기업. 네. 요런 기업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대충 추려보면 뭐 시가총액이 좀 큰 기업 중에서는 성호 하이텍이나 서현이와 PHA 요 정도 기업 나오니까 요 또 중소형주 또 관심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대표님 이번에는 2차 전지 관련해서 네.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그 올해 어떤 섹터가 좀 주도주가 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올해 주도 섹터는 아무래도 광물 쪽일 것 같아요. 그래서 광물 쪽으로 보는 가장 뭐 큰 이유가 한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는 리튬 가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리튬 가격인데 리튬 가격 보면 줄기차게 하락을 하다가 2023년 말부터
연초까지가 횡보를 했고 네. 그리고 2월 말부터는 상승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리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일단 전체적인 2차 전지 소재주한테도 수혜고요. 네. 2차 리튬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재고 수익이 나니까 네. 사놓고 시간이 지나면 상승을 했던 게 평가 수익이 나니까 그것도 수혜고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직접적인 건 이 리튬 직접적으로 뭐 관련 있는 기업들 가장 대표적인 게 리튬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뭐 포스코죠. 네. 포스코 홀딩스는 때 맞춰서 올해 또 실질적으로 수산화 리튬이 생산이 나오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리튬 원자재 쪽이 올해는 가장 수혜를 받을 걸로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 더 올해 우리가 2차 전지 또 핵심 광물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볼게요. 일단 요거는 IRA 세부 규정입니다. 네. 규정을 보게 되면 일단 배터리를 만들 때 배터리 4대 뭐 부품인 양극재, 음극재, 뭐 분리막 전하액 요 4대 부품은 그러니까 이제 올해부터 네. 그러니까 2023년 12월 31일 이후니까 올해 1일 1일부터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 되는데 세액 공제를 받으니까 중국산 쓰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산 못 쓴다. 중국산 저거 쓰면 너가 안 된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먼저 움직였고요. 네. 이번에 핵심 광물 같은 경우는 1년 뒤죠. 네. 지금 보면. 그래서 올해까지는 괜찮은데 내년부터는 중국산 못 쓴다는 거죠. 그러면 올해부터 이 핵심 광물 관련주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승할 확률이 훨씬 높은 거죠. 그래서 때마침 리튬 가격도 상승을 하고 이제 중국산 배제되는 시점도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보면 핵심 광물 쪽, 특히 그 중에서도 리튬 가격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관련은 포스코홀딩스, 그다음에 에코프로. 네. 에코프로도 또 얼마 전에 뭐 인도네시아 리튬 강산 지분 확보했다. 뭐 요런 공시도 뉴스가 나오면서 최근 또 상승을 하고 있고. 그래서 리튬 관련주 그 중에서는 뭐 포스코 홀딩스를 보고 있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구체적으로 전략으로 본다면 현재 가격부터 40만 원대까지 조정시마다 충분히 분할 매수를 해놓으면 다른 쪽보다는 먼저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뭐 뒤에 내년부터는 명확하게 세액 공제 대상으로 뭐 미국 FTA 돼 있는 국가나 아니면 지정돼 있는 국가만 되니까 중국이 완전히 배제가 되니까 요 두 가지 리튬 가격 상승과 또 IRA 법안 합쳐지게 되면 올해 주도 쪽은 뭐 핵심 광물 쪽, 그 중에서도 리튬. 그래서 뭐 일단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그 다음에 리튬염 관련해서는 후승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후승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후승이라는 기업은 지금 당장 매수하지 말고 또 뒤쪽에 자세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리튬 관련 업체들은 이렇게 보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일단 뭐 핵심 광물 원자재 쪽은 달러가 약세로 가면 달러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강세로 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하로부터 달러 약세가 되고 그러면 원자재 관련 지금 원자재 관련주들이 리튬뿐만 아니고 전체가 상승을 하거든요. 구리 또 하다못해 WTI 전체 상승하는 이런 구조에 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전기차가 지금 어떻게 보면 치킨 게임에 돌입을 했거든요. 네. 뭐 중국에서 1만 달러 이하 전기차가 나오고 그러면서 뭐 테슬라하고 가격 인하 경쟁도 붙고 여기에 다른 애들도 참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치킨 게임이 나오고 이런 치킨 게임은 과거 같은 경우들은 어떻게 보면 다른 기업들이 파산이 되고 독점 체제를 만드는 확률이 높았지만 이번은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왜 그렇게 보냐고 하면 얘네들이 가격이 인하하고 치킨 게임 한다고 해서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 만드는 건 아니고 디젤 쪽에서 막대한 수익이 나니까 같이 참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번 치킨 게임에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전기차 대중화가 빨라져요. 네. 치킨 게임을 통해서. 그래서 전기차 대중화 시대가 내년부터 도래할 거다. 많이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전기차 대중화가 오면 물론 2차 소재도 뭐 큰 수익 받지만 먼저 광물 쪽 앞에 다양한 거 합쳐서 광물 쪽이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 2차 소재 쪽이 움직일 걸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전체적인 2차 소재 쪽 지금은 2차 소재 쪽을 크게 보면 이제 배터리 중에 이제 가격 얼마 가격 구성비를 가지고 있냐고 제가 표시를 해왔는데 물론 뭐 배터리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건 리튬 배터리 구조고 감각삼각비를 포함했는 겁니다. 양극재가 51%를 차지하고 네. 온극재가 12%, 분리막이 7%, 전해질이 4%, 그 다음 감각삼각이 24%, 시간 지나면 깎아먹는 거니까. 그러면 사실 배터리 중에 가장 강한 건 양극재지요. 양극재가 어떻게 보면 또 핵심 광물 중에 핵심이다. 이렇게 보이고 양극재 소재가 전구체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장주들을 한번 보는 시간. 주식은 뭐 아무래도 대장주에 관심을 가져야지 또 다음 반등에서 크게 수익이 나오니까요. 네. 그래서 먼저 양극재를 보게 되면 지금 삼은계 양극재 중에 가장 많이 생산하는 게 에코프로 BM입니다.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LG화학, 삼성의 SDI가 있는데 이 두 기업은 주가가 양극재로만 움직이는 기업은 아니에요. 워낙 사업들을 크게 네. 하니까 이거 제외하면 포스코 퓨처엠. 네. 그렇게 보면 사실 이렇게 글로벌 캐파가 있는 기업들이 대장주로 움직여요. 네. 캐파가 뭐 없는 기업들이 대장주로는 잘 안 가요. 네. 특징을 보면. 그렇게 보면 지금 에코프로가 가장 캐파가 크고 가장 움직이고 그다음 포스코 퓨처엠 두 개 정도가 뭐 대장주라고 보면 되고요. 대신 지금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오는데 신규 매수는 조금 기다리시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건 양극재 가격이 앞에 말했지만 치킨 게임이 일어나면서 양극재 가격도 인하가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치킨 게임이 올해 거의 마무리되고 내년에 대중화되는 그러면 내년부터 좋아지는데 올해 가장 어려운 시점이니까 올해 연초 지금보다는 뭐 6, 7월 한 번 더 눌림이 나오면 매수한다 생각하는 게 좋고요. 또 이 치킨 게임이 실적으로도 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실적으로. 에코프로 BM 실적입니다. 실적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을 보면 계속 흑자를 내다가 4분기 1,000억 적자가 나왔거든요. 네. 그 다음 때 영업이익률도 뭐 4%, 5%, 6%, 2%까지 줄다가 4분기 때 마이너스 9%까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치킨 게임에 본격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점에 진입해 있다. 네. 요렇게 보이기 때문에 뭐 반등 나올 때 따라가기보다는 요 과정이 오래 이어진다고 보고 올해 하반기부터 뭐 치킨 게임이 끝나고 또 전기차가 대중화 시점으로 넘어가면 또 다 같이 해피해지는 시점이 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지켜보시고요. 또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인내를 하시고요. 월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여기에다가 대장주는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인데 다른 광물 쪽보다는 공매도가 아직도 많이 줄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에코프로가 최근에 조금 주는 현상이 나오지만 에코프로 퓨처엠 같은 경우는 공매도 금지 때 304만 주인데 지금 300만 주니까 거의 안 줄었네요. 네.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504만 주에서 470만 주. 다른 거 비해서 줄었던 게 약하기 때문에 공매도가 좀 더 주는 것까지 또 지켜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월봉 차트로 보면 에코프로 BM 월봉입니다. 과거에 이런 것들이 밑에 빨간 선이 이렇게 보면 빨간 선이 있는데 이 빨간 선 20개월 이평선 정도 밀려올 때 이 지점이 매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네. 이 지점에서 뭐 매수를 해놓고 후내년 뭐 전기차 대중화 시점과 함께 다시 한 차례 왔다 갔다 하고 뒤쪽 뒤풀이 큰 뒤쪽 상승을 노리시는 게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뭐 양극재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 양극재에 가장 많이 이제 되는 전구체 그러니까 양극재 만드는 바탕이 되는 거죠. 전구체 보면 뭐 글로벌 순위권에 들어가는 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죠. 뭐 8위 정도고 그 다음에 13위가 에코앤드림. 네. 그러니까 요 두 종목 외에는 뭐 전구체 쪽은 아직 볼 필요는 없다.
글로벌 캐파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크게 상승하기는 어려우니까요. 네. 대신 이 종목들도 지금 매수하기는 어려워요. 네. 특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지금 상장이 되고 코스피 200 특례 편입이 됐습니다. 네. 이 얘기는 특례 편입이 됐다는 것은 코스피 200 지수 내에 50위 안에 15 영업일이 존재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만큼 주가가 좀 과하게 상승을 해서 오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특례 편입되는 케이스들을 쭉 보면 시간이 지나면 다 하락이 나왔어요. 네. 지금까지 케이스들을 제가 나열을 했는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뭐 77%, 카카오뱅크도 68%, 뭐 SK바이오팜도 48%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특례 편입됐다는 이슈로 지금 높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보다는 좀 기다리시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정부채 쪽은 욕심내는 시점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언급제로 가볼게요. 네. 언급제는 뭐 지금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게 지금 실리콘 언급제. 네. 실리콘 언급제는 5분 충전, 5분이면 충전이 되니까 사실 대중화를 이끌 수 있는 뭐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고 지금 실리콘 언급제 개발 쪽으로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 그중에 대주전자 재료 보면 언급제 양산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공급한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급제 종목은 딱 하나입니다. 대주전자 재료. 네. 그러니까 언급제는 뭐 관심 가지신 분들은 대주전자 재료 매수해서 기다린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경쟁 상대가 없으니까. 네. 이런 경우들은 뭐 조정치마다 관심을 가질 수 있다. 특히 내년 바라본다면 뭐 대중화가 된다면 뭐 대주전자 재료 또 대장 발 수밖에 없고요. 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가 이제 2025년 미국 양산이고 남아 있는 건 대주전자 재료니까 대주전자 재료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최근에 대주전자 재료가 또 상승하는 측면이 2차 전지뿐만 아니고 다양하게 또 언급제를 또 이용을 하니까요. 네.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 관심을 가지시고 아직도 뭐 그렇게 높은 위치는 아니니까요. 네. 그다음 분리막 쪽으로 보면 글로벌 캐파에 있는 게 SKI 테크놀로지 상장이 돼 있는 기업이고요. 요게 지금 4위 정도고 그다음 6위에 WCP고. 근데 SKIT는 너무 시가총액이 큰 측면이 있어요. 워낙 대형주다 보니까. 그다음에 얘도 말했지만 상장되고 또 특례 편입되고 지금은 많이 조정을 받았고요. 네. 그래서 이쪽보다는 WCP, 뭐 WCP도 한 6위권 글로벌 캐파에 있는 기업이니까 그래서 항상 글로벌 캐파 안에 있는 종목들에 관심을 가졌을 때 뭐 대장주가 되고 어느 뭐 한다 안 한다 기대감으로만 움직이는 시장은 아니니까요. 네. 2차 전지는 뭐 본격적인 산업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정말 글로벌 캐파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이니까 소재주들도 글로벌 캐파 안에 있는 종목을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분리막이 아직도 중국이 글로벌 시장의 68% 장악이고요. 2022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이 한 16%. 대신 북미 시장에 하려면 뭐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거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뭐 국내 뭐 두 개죠. WCP하고 SK 쪽이니까 뭐 WCP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지금 뭐 바닥권 형성에서 좀 바닥권 위치에 와 있다. 요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섹터 중에 전해액입니다. 전해액은 글로벌 중에 보면 엔케임이 유일하게 또 글로벌 캐파를 가지고 있고요. 네. 엔케임이 한 7.1%, 나머지는 다 중국입니다. 그래서 최근 뭐 글로벌 캐파가 있는 엔케임이 가장 늦게 상승을 했고요. 늦게 랠리를 보는 이게 보면 이쪽도 또 자세히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처음에 양극재가 먼저 상승을 했고 네. 배터리 중에 가장 큰 가격을 차지하는 거고 네. 가장 적은 전액이 이제 엔캠이 마지막 상승을 하고 좀 전체적으로 소강 상태에 있고 대신 뭐 요쪽이 끝나면 다시 맨 앞쪽으로 순환 돈다고 보면 이제 핵심 광물 움직이고 그다음 네. 양극재 움직이고 요렇게 돌아갈 수 있고요. 그러면 보면
전해액 같은 경우는 엔케임, 그 다음에 글로벌 캐파는 없지만 솔브레임 동아기업 정도, 부대장 정도로 보시면 되시고요. 네. 우리나라. 그 다음에 뭐 전해액 만들 때 많이 쓰는 리튬염 만드는 건 우리나라의 후성밖에 없고요. 지금 또 다른 데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신 후성이 실적이 워낙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기다리셔야 되는데 시점, 위치도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밑에 보면 전해액 같은 경우는 일본보다도 캐파가 작아요. 우리나라가. 네. 거의 뭐 그런데 우리나라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A 필요로 하는 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해액 쪽은 어쨌든 계속 키울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 그래서 엔케임이 먼저 움직였다. 대신 이렇게 볼게요. 항상 뭐 몇백 프로 가장 강하게 크게 갖는 기업들은 오버슈팅이 나왔다. 300~400% 오버슈팅, 엔킴도 오버슈팅이 나왔고요. 이런 기업들은 최소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같이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전고점 대비 최소한 3개월 이상 기다리시고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120일 이동평균선 위치가 왔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관심을 가지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전고점 대비 한 1개월 정도 좀 더 지났으니까 뭐 섣불리 하기보다는 오버슈팅이 나오면 좀 더 기간 조정 기다리시고 가격 조정 120일 이평선 또 3개월 이상 좀 기다렸다가 위치가 오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후성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는 공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시를 지금 보면 주가가 워낙 하락이 돼 있고 네. 하락이 돼 있는데 요중에 적자가 크게 났는데 보면 지금 유상증자를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유상증자를 한다는 것은 뭐 아무래도 보면 저기 시설 투자를 위해서 유상증자고 저 시설 투자가 리튬 만드는 공장인데 그러면 유상증자를 할 때는 할인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할인율. 내가 유상증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더 싸게 네. 줘야지 참여를 하잖아요. 현재 가격보다. 네. 그 할인율이 주주배정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최대 30%까지 할인율이 적용되는데 후성은 20% 적용이 되고요. 그러면 20%보다 좀 상 가격의 유상증자 가격을 받는다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유상증자가 성공이 되고 상장되는 날이 4월 30일입니다. 밑에. 네. 그래서 4월 30일 날 상 가격으로 받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올라와 있으면 돈 버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할인율이 한 20% 적용이 됐다. 그 얘기는 내가 신규 상장될 때 수익이 나 있다는 거예요. 네. 미리 할인율로 사게 받았으니까. 네. 그러면 상장될 때 매도가 나와요. 일단 내가 할인율로 수익 챙긴 걸 좀 챙기자는 심리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상장되는 날 이후에 관심을 가지는 게 유리해요. 상장될 때 할인율만큼 또 수익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니까. 그러면 4월 30일. 따라서 유상증자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4월 30일 날 상장이 된다. 그러면 4월 30일 이후에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시설 투자한다는 공시인데 앞에 시설 투자로 유상증자 저기 보면 투자 대상이 2차 전지 전해질 그러니까 리튬 생산 시설이지요. 요거에 보면 이제 시설 투자 기간 끝나는 기간이 4월 30일이에요. 그러면 앞에까지는 공장 짓는데 많은 돈이었고 이제 공장이 완공됐다. 네. 그러면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월 30일 또 해필이면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4월 30일 이후에 정상적으로 유상증자가 되고 또 공시도 정상적으로 공장이 된다면 그때 조금 관심을 가져보고 대신 지금 뭐 적자가 크게 났기 때문에 크게보다는 반등을 노려라. 네. 그래서 반등을 보고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가 2차 전지 대장주 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했는데 네. 보면 2차 전지의 가장 대표적인 게 양극재, 그다음 이제 언극재, 그다음 전해질 분리막 위치도 같은 위치예요. 2차 전지 안에 네. 양쪽 끝에 양극재, 언극재가 있고 중간에 전해질이 있고 또 막는 분리막이 있고 네. 거기에 따라 여러분들에게 대장주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뭐 대장주하고 또 관련주들도 같이 정리가 되고 또 위에
자원 관련주들도 같이 정리가 돼 있으니까요. 2차 전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여기에 나왔는 기업 먼저 관심을 가지시고 또 다음으로 또 확대를 해가면 도움이 되실 걸로 보입니다. 야, 이거 너무 깔끔한데요. 한눈에 너무 확 이해가 되는데요. 네. 아, 그 보통은 각 2차 전지 안에 이렇게 다양한 섹터가 있는 거잖아요. 예. 양극재, 전해, 분리막, 자원. 예. 근데 여기서 만약 주식을 산다고 하면은 대장주를 가장 먼저 사는 거고 예.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러면 언제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사실은 주가라는 게 대장주 움직일 때 대장주가 크게 상승을 해서 한 3분의 2 가면 두 번째, 세 번째가 아, 먼저 움직이고 놓쳤을 때 사는 놓쳤을 거예요? 때 사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뭐 지금처럼 꺾여 있을 때는 두 번째, 세 번째 사는 건 아니고. 아, 그래서 첫째 상승장에서 앞에서 말씀해 준 대로 놓쳤을 때 네. 다음 후발들이 뒤에 움직이는 쪽이 아, 또 후발이고. 그래서 뭐 이번에는 다시 또 한 바퀴 돌아서 자원 쪽으로 올해 관심을 가지자. 그 다음에 또 양극재 쪽으로 아. 순환매가 돌 걸로 보이고요. 아, 또 궁금한 게 만약에 하반기부터 점차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타나면 지금부터 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반기에 좀 가까웠을 때 사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이제 자원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조정 나올 때마다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 앞에 말했지만 뭐 바닥권이 40만 원이다 기준 정도로 잡히니까 지금부터 40만 원대까지 네. 분할 매수를 하고 나머지들은 지금 치킨 게임이 지금 불을 붙고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한 6월 이후 뭐 눌림이 나올 때 특히 양극재 같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6월 이후 20개월 이평선 월봉을 보고 크게 뭐 20개월 이평선 밀렸을 때 사고 그다음 전에 엔킴 같은 경우는 이제 피크 치고 이제 조정이니까 앞에 말했지만 3개월 이상 가격 조정 기다리고 또 120일 이평선 왔을 때 관심을 가지고 요렇게 설명드리고 나머지 뭐 분리막이나 언극재가 대조전자는 워낙 뒤에 보면 다른 애들은 여러 개가 있는데 없지 않아요. 이런 애들은 좀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좀 매수가 가능하고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이희근 대표님 오시면은 너무 정리를 많이 잘해주시고 준비를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항상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표님 마무리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한 1억 원 정도 여유 자금 있으면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시겠어요? 네, 1억 원 정도 있다면 일단 SK 하이닉스 쪽에는 뭐 삼성전자도 포함이 되고요. 반도체 대장주를 한 40%. 네. 40% 정도 반도체가 뭐 핵심으로 간다 보고 있기 때문에 가장 비중이 높고 그다음에 현대차하고 포스코 홀딩스를 20% 정도 네. 비중을 잡고요. 그다음에 중소형 이제 대형주만 또 가기보다는 또 중소형주 한두 종목이 있을 때 또 탄력적으로 또 움직이는 측면들이 있으니까 중소형주는 공시 기준으로 또 한두 종목 요렇게 뭐 저 같은 경우는 구성을 하는 게 가장 뭐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으로 저희 웅달책방 시청자분들께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대형주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드리고 또 대형주 외에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차트를 잘 보신다. 그러신 분들은 그거 외에 공시라는 개념이 또 더해지면 훨씬 유리하니까요. 또 저 이희경 경제TV에 오시면 공시에 대한 다양한 또 기법들 있으니까 또 오셔서 많이 참고하시고요. 또 여러분들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희근 경제TV의 이희근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